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금통위가 열리기 전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짐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엔 동결됐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네.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코로나19 변이종이죠.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발생국이 됐습니다. 예.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일단 금융과 실물 시장 모두 다 불안정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2연속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연속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달에 이제 이 물러날 이주열 총재가 만약 어저께 3연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사상 유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어떤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부담 을 우려한 그 상황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2연속으로 하고 한번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인플레이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인플레이션 심각합니다. 어저께 한국은행에서도 배경 설명을 하면서 3%의 지금 물가 상승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 에너지와 또는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도 무너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금융시장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에너지 수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지금 불안정하죠. 그래서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숨고르기 어떤 상황 속에서 당장 뭐 경제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전망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혹은 미국의 FOMC가 어떻게 정책 방향을 할지 이거를 지켜보면서 한 번의 어떤 숨고르기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2번 연속 금리를 인상한 바 있죠. 기준금리 인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마진이 줄어들자 증권사들은 이른바 비투라 불리는 신용거래 융자의 이자율을 잇따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투한 주식 투자자분들은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번 금리 동결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일단 이번 금리 동결, 기준금리 동결은 급격한 어떤 대출이자 뭐 상승, 대출 금리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고는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문제는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제목보다는 추가 인상 언제 할까? 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많아요. 즉 상반기 한 차례 또 하반기 한 차례 최소한 2차례에서 3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인데 과연 이번엔 동결했지만 4월에 할 것인가 또는 5월에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벌써부터 점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인상이 예고된 만큼 뭐 영끌 비투 투자자 역시 뭐 그 다음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이 신용공여 이 대출 금리 뭐 이런 모두 다 지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인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것이 뭐 기준금리를 당장 동결했다고 해서 이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당장 다음 달에 벌어진 미국 FOMC가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것도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이 3월 달부터 시작되는 최소 뭐 7차례 올해 뭐 있을 것 같다는 금리 인상이 과연 그 기저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지켜봐야 돼요. 여러 가지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하지만 역시 너무나 많은 돈들, 유동성 파티가 이제 너무나 많은 어떤 흐름이, 이 자금의 흐름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작년에 선제적으로 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
전망, 이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당장 좀 더 길게 이런 어떤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는 없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요, 예적금의 부활을 또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서 5대 시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보다 또 예적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도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희망적금의 등장은 예적금의 부활에 정점을 찍었다는 평도 있는데요. 높아지고 있는 예적금에 대한 관심도는 그럼 이러한 기조라면 계속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영끌이나 B2에서 어떻게든 이제 빠져나오는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실제로 증시에서도 신용공여 잔고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고민들을 하실 텐데 예적금 금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좀 권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단기물 위주로 3개월 만기 3개월에서 6개월물을 이제 권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일단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 투자를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중기적 시기에서 어저께 이제 한은이 발표한 내용을 쭉 보면 이거는 일단 한 번의 어떤 숨고르기지 물가 인상이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인상을 우리가 꼭 잡겠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어저께 한은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추가 인상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적금 비중 예적금 비중을 높여라라는 게 전문가들의 어떤 다 일치된 목소리입니다. 예. 또 하나 권하는 건 근데 금도 좀 관심을 가져라라고 이제 권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고요. 채권은 좀 조심하자. 왜냐하면 금리 인상 시기에 채권은 어쨌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미국 연준이 다음 달부터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둔 상태라 이번 금통위는 동결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남아있는 금리 인상의 경우 또 코로나19 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된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시장에 부담이 되는 금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기니까요. 더욱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금통위는 4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슈 돋보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